안녕하세요. KCS 포항 수흉부외과 원장 김수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환자별로 적합한 수술의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저희들이 갓 개업했을 때만 해도 발거술, 즉 스트리핑이라고 하는 수술 방법과 비절개적 수술 방법인 레이저 정도가 있었죠. 하지만 요즘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도 유튜브 같은 정보 매체를 통해 환자분들은 내원 전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을 제외하고는 어떤 치료법을 선택할 것인가가 환자분들의 주 관심사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제일 좋은 치료법이 뭔가요? 이렇습니다. 사실 좋은 치료법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통계적으로 합병증이 적으면서 환자분에게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는 치료법이 제일 좋은 치료법인 것이죠. 여기에 환자분들의 과거 병력이든지 현재 정맥의 상태, 직업적인 특수성, 그리고 경제적 여건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되겠죠. 모두에게 다 좋은 단 한 가지 치료법이란 있기 어려운 것이죠. 수술 방법 이야기하다 보니 얼마 전에 내원한 환자분이 생각이 나네요. 30대 초반의 환자분이었는데요. 과거에 먼저 저희 병원서 수술하신 모친과 함께 내원을 하셨습니다. 환자분은 헬스를 10수년간 열심히 해서 근육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고 피하 지방이 적어 정맥류가 외관상으로도 많이 심해 보였습니다. 다리에 지방이 적어서 혈관이 피부 밖으로 잘 드러난다는 말씀이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보자고 환자분과 모친께 권유를 드렸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양측 대국제 정맥의 직경이 거의 2cm를 육박할 정도로 확장이 심한 소견을 보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드님이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레이저로 치료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환자마다 특징이 있을 텐데 원하는 대로 다 선택이 가능한가요? 물론 이런 경우도 레이저를 이용하여 정맥 폐쇄를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큰 정맥의 폐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통 정맥류의 혈관일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주어야 할 것이고 혈관의 압박 효과를 얻기 위해서 침륜 마취액도 더 많이 필요로 할 겁니다. 수술 후의 멍이나 부종은 당연히 더 심하고 통증도 더 심하겠죠. 수술 후에 오는 술후 정맥염도 더 심할 테니 환자분들의 고생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럼 비열 치료인 클라리벤이나 베나실은 어떨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환자분 키가 186cm 정도 됐는데 상당히 큰 키죠. 이렇게 키가 크고 하지가 길어서 치료 혈관이 길거나 하다면 클라리베인이나 베나실 경우에는 주어진 권장 용량보다 더 많은 약물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레이저나 클라리벤, 베나실을 제외하고 나면 고주파가 남을 수 있겠네요. 레이저보다는 치료열도 낮고 하니까 말씀하시는 그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 환자분에게는 레이저보다 에너지 양을 덜 필요로 하고 큰 키에 상대적으로 긴 정맥을 가졌으므로 클라리베인이나 베나실처럼 약물의 용량에 구애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고주파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어머니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수술 시행했습니다. 수술 후에 멍이 좀 들긴 했지만 환자분도 이 정도보다 더 심하면 힘들었겠다 하고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랬군요. 결국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 방법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일 좋은 치료법이란 환자 개개인의 여러 특성을 고려한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고려된다면 최소한의 통증과 부작용, 더 나아가 재발을 줄일 수 있는 치료가 되는 것이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